다녀온 집중 캠프 포럼을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이번에 갖고 간 응답은 말씀은 미리 보는 응답이라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갔습니다. 개요는 12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16일 화요일까지 4박 5일 기간이었고요. 대만 타이중 선교교회 김광환 선교사님 심우하시는 교회를 베이스로 해서 캠프하게 되었습니다. 26명의 인원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렘넌트는 14명, 인솔자 12명입니다. 포항 화목교회가 10명, 모든날 엘방교회 7명, 포항 영광교회 5명, 포항 은성교회 4명, 이렇게 4교회 26명의 인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온라인 팀 사역을 4주간을 했고요. 집중 기도를 2주간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요 일정은 금요일날 우리가 도착하면 기도회를 하고, 토요일에는 렘넌트 예배 및 집중훈련, 그리고 주일에는 237 예배와 집중훈련, 그리고 월요일은 현장을 탐방하는 이런 스케줄이 되었는데, 이 스케줄이 자연스럽게 치유와 237 서밋의 흐름을 보는 그런 스케줄이 되었었습니다. 사전 캠프에 교회 간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포항 전도신학원 이름으로 공문을 각 교회에 보내서 렘넌트 집중 캠프를 알리고 또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온라인 팀 사역을 통해서 미리 받는 응답이라는 말씀에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주어서 받는 응답 첫 번째가 집중훈련, 두 번째가 237 예배, 그리고 세 번째가 대만 현장을 두고 렘넌트들이 미리 그 대만 현장을 쭉 알아보고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솔 교사들만 따로 불러서 팀 사역 메시지를 좀 주면서 제가 집중훈련을 하지만 사이 시간에는 우리 인솔자들에 의해서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갖도록 했습니다. 마침 우리 인솔들이 대부분이 팀 사역 메시지를 계속 같이 포럼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또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주었는데요. 대만 렘넌트 집중 캠프 팀이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미리 보는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팀 사역자들에게는 자신과 함께 팀에 대한 응답을 말씀 성취로 누릴 것을 메시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기도팀을 만들어서 12월 달 들어서서 2주간 동안은 매일 계속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스케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팀 사역 팀을 좀 구성을 해서 렘넌트들과 또 담당할 사역자들과 함께 연결을 시켜 나왔습니다. 일정은 1일차 금요일 일정입니다. 공항 리무진으로 아침 6시 반부터 포항에 출발하는 리무진이 경주에 도착하면 경주팀이 타서 전체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대만 타이쪽으로 가는 여정은 진에어 저가항공이기 때문에 왕복 27만원 밖에 들지 않아서 비교적 저렴하게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도착을 하니까 선교사님께서 마중을 나오셔서 선교사님 부부가 차를 갖고 오시고, 또 아들 목사님도 승합차를 갖고 와서 승용차 한 대와 승합차 2대에 빼곡하게 타고 이동하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리나라가 고속도로 휴게 참 잘 돼 있잖아요. 대만에도 고속도로 휴게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뒤떨어지거든요. 근데 대만의 고속도로 휴게소 중에서 아마 쇼핑센터까지 같이 있는 상당히 큰 휴게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타이중 선교교회를 숙소로 이틀을 활용을 했습니다. 주일까지는 집중훈련을 하기 때문에 집중훈련 기간에 숙소를 호텔로 잡으면은 교통편 오가야 되고 이래서 번거롭고 해서 그 교회 숙소를, 교회 숙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다가 이제 선교사님께서 앞번에도 좀 그런 팀들이 있어가지고 합판을 쭉 깔아주시면 우리가 침낭을 가져가가지고 그 침낭을 깔고 생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날씨가 훨씬 좀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도 지장이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사진을 한 컷 했고요. 그리고 공항에서 식사를 좀 하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우리가 출발하는 그 게이트 바로 앞이 아이들 그 놀이시설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참 신났어요. 근데 어린이나 아이들이나 기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 다음으로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60만 원 정도 항공비가 드는데 대만은 30만 원이 채 안 드는 그렇게 아주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여기가 타이중 국제공항인데요. 여기서 도착을 하면 이렇게 고속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면 한 1시간 정도 면 1시간이 안 걸리죠. 근데 이제 우리는 시내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여기가 교회인데 원래 교회는 요 시내 쪽에 있었어요. 시내 쪽에 있었는데 굉장히 번잡한 곳에 있었는데 대학가 있는 동해대학이 있는 바로 옆에 있었는데 요 산지 쪽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옮긴 겁니다. 코로나 기간 때는 옮겨서 처음에 교인들이 좀 말들이 많았었는데 코로나 기간 때는 어차피 못 오면서 비대면으로 하다가 비대면이 끝나니까 교회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옮겼다는데 어떻게 됐나 싶기도 하고 오면서 교인들이 지금은 너무 좋아한다 합니다. 공장 건물을 사가지고 우선 더 넓은 곳에다가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임시로 좀 쓰고 있는 그런 곳인데 공장 건물이라서 건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공간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뛰어놀기 참 좋은 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교회고 요 위에 깃발이 있는 곳이 숙소. 우리 민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어서 한 25분 정도 되는 숙소가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대만 타이중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사진 한 장 찍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저녁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어른들은 뭐 음식 뭐 다 잘 먹는데 아이들은 좀 뭐 가리기도 하고요. 예, 타이중 선교교에 도착을 해서요. 사역자를 목사님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예, 김광한 선교사님이시고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모님 임명희 선교사님. 임명희 선교사님도 대만에서 신학교를 하셔가지고 대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타이중에서는 그 김광한 선교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임명희 목사님은 타이베이라는 말이 북이라는 말이에요. 타이중은 가운데란 말이고 타이나는 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북, 중, 남 이렇게 대도시들이 있는 겁니다. 타이베이에 교회가 있으셔서 주일은 이제 타이베이에 올라가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시는 이런 스케줄이세요. 임명희 선교사님이시고요. 사모님이자 목사님이자 선교사님 3직을 가지셨어요. 이분은 박성경 목사님이시라고 아주 초창기 김광환 선교사님과 함께 근 한 35년을 계속 같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평신도로 계시다가 한국분인데요. 이분이 주 통역 메인 통역자이시고요. RTS를 졸업하고 지금 목사님이 되어 있으셔요. 그리고 이분이 김주은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분은 기장이에요. 항공 공부를 다 하고 이제 비행사로 취직을 하면 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행기들이 다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서 그차나도 장래 그 미션에 대한 어떤 질문들 하고 있던 차에 거기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게 되면서 목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종사로 직장을 구하다가 말고는 RTS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지금 목사님이 되어 있고요. 김준 목사이고요. 그리고 그 사모가 이혜원 사모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아마 아이가 태중에 한 달 정도 된 아이가 있다는 것 같아요. 이혜원 사모도 PK입니다. 서울의 이진업 목사님이시라는 그 목사님의 딸인데요. 아주 참한 사모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현지 신학생으로 그 평일에 신학교를 이렇게 관리하고 돕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께서 그 이제 대만에 관한 사항들을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2일차 토요일 일정은요 아침 6시에 저희가 기상해서 일어나자마자 체조를 하고, 그리고 모스버거라는 그 밥버거, 우리로 말하면 밥버거예요. 밥버거인데 이 모스버거가 MOS 버거, MOS의 M은 마운틴, O는 오션, S가 뭐죠? 산, 바다, 태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줄인 거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인데 이 그 버거 회사 상당히 커졌습니다.
대만에서는 저 모스버거가 굉장히 잘 나가요. 간단하게 식사를 했고요. 집중훈련을 제가 근본 네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하고, 김준부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렘넌트 예배를 토요일 날 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함께 참여를 했고, 또 김광환 선교사님으로부터 렘넌트가 받은 축복이라는 선교 포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집중훈련을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타락과 실패의 원리, 그리고 회복의 원리 그리스도, 세 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샤브샤브 뷔페에서 식사하고 집중훈련 때 받은 말씀을 필사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팀 사역하고 호흡기도 하루를 정리합니다. 이 1차 일정입니다. 2일차 기도 수업, 여러분 지난 기도 수업 보셨죠? 제가 237 현장에 가 있는데 기도 수업 말씀에 237의 기회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 현장을 아주 확정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옷 차림으로 체조도 국민체조, 저 국민체조 저 음악 틀고 하니까 아이들이 알아듣고 금방 나오더만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기도첩하는 모습입니다. 예, 기도첩 굉장히 진지하게 하죠. 예, 네, 아침에 이제 그 호흡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침 산책을 갔는데요. 저 뒤편에 보이는 이 공장 건물인데 이게 교회예요. 이제 공장 두 개를 연결한 건물이라 상당히 큽니다. 아침 산책도 산책하는 중에 이제 집 안에도 저렇게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거리 주로 사거리에는 곳곳마다 다 있어요. 이런 기도처인 셈이죠. 길거리 기도처인 셈이죠.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여기 지나가다가는 반드시 들어와서 향불 피우고 기도하고 가고, 돈 넣을 사람은 돈 넣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저 뒤에 있는 건물이 교회입니다. 여기 이 황규진이라고 우리 열방교회 분들은 아시죠? 주진 지금 권사 됐어요. 주진 권사의 아들입니다. RLS 가려고 이번에 신청해 놨습니다. RGS 참. 네, 렘넌트들 아침에 내로 돌아오는 모습이고요. 네, 여기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 돌아오고요. 이렇게 건물 구석구석에 여러 뭐 착구장도 있고 또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그래서 애들이 참 좋습니다. 집중훈련 1강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렘넌트 예배선 김주은 부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네, 선교 포럼 김광환 선교사님의 선교 포럼도 있었어요. 기도 제목도 주셨습니다. 대만 보고마 30만, 세계 1천만 제자, 대만 동남아 237 보건망대, 대만 RUTC, 대만 RTS, 삶들 있는 언약 성전 건축, 선교사의 오력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도 주셨어요. 여기 대만 렘넌트들입니다. 대만 렘넌트들인데 우리 아이들이 몸 찬양을 하니까 얘들은 몸 찬양을 몰라요. 그렇게 인도에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뒤에 앉아서 몸이 들썩들썩한 거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요 녀석한테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쫓아나가더라고요. 나가니까 이제 다른 애들 따라 나오기 시작해갖고 이 앞에다가 이제 우리 렘넌트 한 명을 세워가지고 박주미라고요. 주미가 이제 몸 찬양하면 그걸 보고 따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 시스템이 됐어요. 네, 뭐 렘넌트를 역시 금방 따라 하고 아주 금방 친하게 지내더군요. 예, 얘 이름이 뭐니? 응? 온유? 은우. 얘는 몰래? 찬미가 누구야? 얘 찬미인가? 얘가 찬미구나. 김나라 권사 그 세계복음화 신문 기자하던 사람이에요. 그 딸이고 아들 또 어디 갔어? 여기 아닌데? 여기 있네. 여기 아들이고 딸이고 이렇게 둘이 있네요. 네,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막 땀들을 흘려가지고. 예, 렘넌트들끼리 금방 친해지더군요. 2강 타락과 실패의 원리, 3강 회복의 원리, 그리스도까지 집중훈련 마치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기에 이분인가? 얘들이지.
얘들 맞니? 새 가족이란 아니다. 여기 아니다. 네. 요 끝에는 장로님이시고 김준 목사님과 부부지간이고, 여기 이인혜 선교사님하고 김승수 목사님, 대만 목사님이고, 여기는 북경에 파송됐던 그 선교사님인데 대만에 결혼하면서 오게 됐어요. 네, 저녁 식사를 샤브샤브로, 대만에 샤브샤브가 많습니다. 먹었고요. 예, 저녁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또 가졌습니다. 예, 집중훈련 때 받았던 말씀을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기록하는, 필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눈빛이 막 책을 뚫고 들어갈 것 같아요. 네. 3일차 주일 일정입니다.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서 아이들은 박주혁 랩런트에게 산책을 좀 보내고 사역자들 따로 모아서 잠깐 포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 복음화, 그리고 오전 예배 했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는 제가 이제 메시지하고 집중훈련 네 번째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박으로 숙소를 이동했어요. 주일날 마치고 난 다음에 민박으로 숙소를 이동해서 석식을 하고 그다음 팀사역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주일 예배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네, 예배 마치고 일어나서 요 맨 앞에 있는 이분은 그 나오미 목사님이라고 일본 분이셔요. 일본 분인데 대만의 일본계 대만 분이셔요. 그리고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시고요. 이분도 역시 박성경 목사님과 아주 오래된 그 멤버입니다. 네, 그리고 집중훈련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또 같이 갔던 인솔 교사가 이렇게 집중 캠프 후에 기도문과 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카드도 예쁘게 만들어서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가 숙소로 이동하기 전에 사진을 잠깐 찍었습니다. 교회 입구 쪽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민박으로 사용하는 산장 숙소입니다. 산에 있는 이렇게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저번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라서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있고요. 지금은 다 뭐 겨울철이라서 색이 달라졌습니다. 숙소, 우리 방엔 이런 거 없었는데 이 방은 뭐 이렇게 인형까지 다 갖다 놓고, 저 앞에 발코니 앞에는 이렇게 또 안전뱅이 상이 있는 곳에 식사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숙소가 좀 우리가 사용하기 딱 좋더라고요. 저녁 때 돼서 아이들 또 이렇게 자유시간을 줘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예, 4일차 월요일 일정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버스로다가 전세버스를 하나 대절을 했어요. 그래서 타이난으로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타이난이라는 곳이 그 우리로 말하면 경주와 같은 곳이에요. 옛 수도예요. 그러니까 그 대만의 옛 수도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복음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던 간서가 교회라는 곳을 방문하게 됐고, 우리보다 복음이 빨리 들어왔어요. 1856년이니까 우리는 1884거든요. 우리보다 벌써 한 30년 전에 대만 쪽으로는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그 복음 쪽이 먼저 들어왔는데 공산주의가 되면서 핍박이 많이 생기면서 싹 다 없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불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참 그래도 참 감사한 거죠. 6.25 전쟁을 지내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복음이 남아있는, 교회가 남아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절대 참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 파송한 맥스웰이라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대만 최초의 여성 목회자에 의해서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메이 박물관을 방문했는데요. 치메이 그룹의 허문용 회장이라는 분이 어릴 때 박물관을 보고는 이분이 인사이트가 있었던 거예요. 커서 이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이 돈으로다가 개인 박물관을 차렸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요. 시립박물관 거의 뭐 작은 나라의 국립박물관 수준 되는 규모의 그 박물관이었습니다. 자연사, 전쟁사, 서양미술사, 악기균형가, 악기박물관 이런 것이 수천 점의 사료가 전시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타이중에 와서 전식사를 샵입해서, 여기 아주 디저트가 참 많이 나와서 애들이 뭐 아이스크림을 얼마나 갖다 먹었는지 참, 그러고도 배탈 안 난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고 와서 그런지 또 숙소로 돌아와서 전체 포럼 축제를 했습니다. 요날 기도 수첩이 237의 기회
지속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아이들을 모아서 인원 점검을 하고 기도를 하고 출발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전세버스 빌린 것을 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하루 빌리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빌려서 대절해서 2층 버스였어요. 네,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대만 최초의 교인 간서가 교회, 여기 그 보이시죠? 간서가. 이 간서가라는 게 이제 이 지역 거리 이름이에요. 거리 이름을 따서 이제 교회 이름을 지은. 우리나라도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잖아요. 그 소래라는 게 그 소래포구 마을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에 이제 교회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여기도 그랬더라고요. 그 후에 1956년도에 세워진 교회 건물이 이 건물은. 근데 이 건물 자체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죠. 그 당시 이런 그 서양식 건물을 아주 잘 세웠죠. 네, 그 옆에 건물에다가 이렇게 방주 문양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처음에 이 맥스웰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 교회가 마치 방주와도 같은 노아 방주를 메시지로 하면서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 옆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과 내게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는 이런 그 그림이 있었는데 이 그림이 대만에서 거의 제일 유명한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서 이 그림이 아마 지금은 굉장히 고가의 그림이 되었다는 것 같아요. 네, 그 학교 입구에서 교회 입구에서 그 가운데가 담임 목사님이시고 미리 그 타이중 선교교회 장로님의 아는 분을 통해서 이 장소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도 지금 처음 가보시는 곳이에요. 다른 우리 그 타이중 선교교회 중직자랑 새 가족들도 있었는데 새 가족들도 같이 데려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캠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 훈련만 한 게 아니라 희한하게도 하나님 새 가족을 붙이셔가지고 새 가족 한 가족이 다 집중 캠프에 참여하게 되고 여기 투어까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연락을 해놔서 그런지 저 바깥에까지 그 차 들어오는 입구까지 안내 옷을 다 착용을 하고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차부터 안내해주고, 예, 그리고 이 교회 역사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고요. 근데 이 십자가 문양이 보이시죠? 이 교회에서는 일반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양이죠. 근데 옛날에 사용됐던 것이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발티잔. 이 강단이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막루의 모습을 가진 발티잔의 모습을 가진 이게 전형적인 개신교회의 모습입니다. 개혁교회의 모습이죠. 네. 예,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네, 한국 목회자들 왔다니까 상당히 반가워하시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요 분이 이 간서가 교회의 그 초창기 목사님이신데 1956년대 있잖아요. 이 교회가 지어질 당시의 목사님이신데 여성으로서 대만에서 첫 목회자가 되신 분이고 이 교회를 지은 아주 공헌이 많은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그 교회를 놓고 김광환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돌아왔습니다. 네, 함께 사진도 찍었고요. 그리고 그 치매 박물관을 가기 전에 점심 식사를 대학 안에 있는 카페테리아 가서 이렇게 요런 그 종이 그릇에다가 밥을 반을 담을지 전체를 담을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밥을 반을 담으면 4가지 반찬을 담을 수 있고 밥을 다 담으면 반찬을 3가지 담을 수 있어요. 담으면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먹는 겁니다. 아이들 다 잘 먹더군요. 예, 그리고 도착한 치매의 박물관. 인터넷에 있는 걸 제가 이건 땄고요. 이렇게 대만에서 유럽풍 건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치매 박물관은 1992년에 쉬원룽이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허문용이라는 분이 치매 그룹 창시자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그 박물관을 보고는 박물관이 이제 그 마음에 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악기를 좋아해가지고 바이올린을 누가 안 가르쳐 주는데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아주 잘 치게 됐대요. 그래서 악기부터 수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까지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치메이 그룹이 식품 회사더라고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그 대리점이 나가 있대요. 근데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대리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 대리점에서 이런 그 박물관에 비치할 만한 유물이 있으면 무조건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모은 돈은 거기다 다 투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으는 팀이 있고 이게 역사적으로 사료적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를 점검하는 연구팀이 또 있고, 그게 사료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갖고 국내로 들어오는, 대만으로 갖고 들어오는 팀이 또 있어요. 이렇게 세 팀을 운영을 해가지고는 이 물건을 모은 거예요. 엄청나게 모아놨어요. 몇 천 점이 된대요. 박물관에 그 전시된 거 외에도 다 전시를 못 해가지고 창고에다가 보관해 놓은 것만도 수천 점이래요. 그런 것들을 지금 비용으로 따지면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가치가 된 거죠. 작년에 돌아가셨답니다. 주로 전시되어 있는 게 이렇게 자연사 컬렉션이 있고, 그 다음에 무기와 갑옷, 전쟁에 관한 컬렉션이 있고, 서양 미술이 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그린 작품도 있고, 악기도 보니까 오늘 깜짝 놀랐어요. 바이올린이 1800년대 바이올린 있고, 한 군데 갔더니 1510년짜리도 있어요. 1510년 바이올린. 저는 1510년짜리 물건을, 진품을 처음 봤어요. 바이올린. 그거 얼마나 도대체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전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박물관을 제가 싹 돌면서 깜짝 놀란 게 또 하나 있는데, 근본 4가지 영적 원리를 했단 말이에요. 메시지에서. 근데 이 박물관의 배치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처음으로부터 들어가면서부터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연사 박물관을 해놓고 바로 맞은편에 길 건너에다가 전쟁사 요랬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이 4가지 영적 원리하고 맞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 다음에 이걸 떠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타락과 실패의 원리, 그 다음에 서양 미술사라는 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이야기거든요. 회복의 원리 그리스도, 그리고 악기라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떻게 이런 배치를 해놨을까 싶을 정도로 메시지 해놓은 거하고 너무나 배열이 딱 똑같은 거예요. 이제 들어가면서 모델들이 좋죠. 네, 박물관 입구 전경입니다. 네. 이 동남아라고 생각 못하죠. 대만 모습 같지가 않잖아요. 배경이. 네, 이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형상들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상당히 규모도 큽니다. 요걸 이제 가운데로 해가지고 이 양옆에 이제 이런 한 4개의 건물이 합해져 있는 그런 위에서 드론으로 좀 찍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만요. 가운데 원형 도움이 있고, 이렇게 이게 박제된 실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갖고 돌았겠냔 말이에요. 참 신기해요. 이걸 그냥 이렇게 모조품이 아니고요. 전부 짐승이니 뭐든지 다 실물을 박제를 해놓은 거예요. 안에 짐승 이걸 다 갖고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기가 막힌 거. 이걸 어떻게 다 가지고 가서 이걸 다 해놨을까 싶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막 좁게 해놓은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막 이렇게 늘려놨잖아요. 근데 공간은 좁고 양은 많고 하니까 좁게 해갖고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이 곰들, 이런 곰들 어떻게 갖고 돌아가지고 박제를 해서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가보면, 여기도 제가 사진을 다 많이 못 찍었는데, 많이 못 찍었어요. 엄청난 양을 갖다가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전쟁에 관한 갑옷 종류, 무기 종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전시를 해놨어요. 시대별로. 그 다음에 이건 서양 미술사에 나오는, 서양 그 미술 컬렉션에 나오는 건데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누구 같아 보이는지. 빌라도의 부인이에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판하는데 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의 부인이 남편한테
당신은 이 재판에 관여하지 마라. 절대 관여하지 마라. 그런 이제 조언을,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제 그 그림이에요. 그 빌라도의 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꿈을 꾸게 되는 네, 서양 미술사예요. 여기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 가시로다가 면류관을 만들고 광대들이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다 칼을 들이면서 네가 왕이면 이렇게 왕 모습으로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 그림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악기 박물관. 악기도 엄청난 그 숫자의 그 진품들이 전시가 돼 있어요. 뭐 올겐도 있고 뭐 가진 종류의 악기들을 다 많이. 저기는 한번 좀 일부러라도 좀 가볼 필요가 있겠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규모도 있고 내용도 있는 그런 박물관. 오히려 여느 그 시립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 가는 것보다 여기가 더 낫겠다 싶더라고요. 시간만 많으면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보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이어폰으로다가 한국어로다가 이렇게 그 해설을 해줘서 그나마 좀 들을 수 있었고요. 나오는 길입니다. 네. 돌아와서 저녁 식사, 디저트가 아주 좋은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날 돌아와서 숙소에서 전체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돌아온 날이죠. 저희가 금, 토, 일을 지내고 월요일 날 투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온 일정이었단 말이에요. 마치 세 가지 뜰, 삼뜰의 그런 시간을 지내고 오는 것 같았어요. 삼시대를 보내고 오는, 금토일 시대를 지내고 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에서 출발하기 전에 한컷 했고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화장실이 가깝도록 제일 마지막 자리를 제가 잡았었어요. 예, 받은 응답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일정 자체가 셋들과 금토일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중훈련, 237 예배, 237 현장, 이렇게 치유 237 서밋이라는 스케줄들을 가질 수 있었고, 또 렘넌트들은 개교회에서가 아니라 RUTC에서 자라야 된다. 그런 RUTC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게 초등신학원일 수 있다. 그래서 초등신학원을 조금 확장시켜야 되겠다는 좀 기도를 가지고 청신하고도 좀 연계해서 렘넌데이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과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또 막상 우리 학교에서 렘넌트들이 영어는 많이 배우는데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이런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것도 많이 배웠었거든요. 아무짝에 쓰지 못하는 저희 그 프랑스어 선생님은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도요, 학교에서 자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실력이 좋아가지고. 이분은 교재를 안 갖고 와요. 안 갖고 와가지고 술이 늘 권하게 취해 있어요. 이래가지고 책상 위에, 탁자 위에, 교탁 위에 올라앉아 하셔가지고 우리가 강의하던 이런 거 내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그 중국어를 아이들 좀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성희 장로님 중국어 통역하셨거든요. 장로님 좀 시간 좀 내갖고 렘넌트를 좀 서밋스쿨에서 중국어 좀 가르치셔요. 뭐 영어가, 빅터 어디 갔어요? 돌아갔습니까? 네네. 아, 갔군요. 저 빅터 영어 참 해야 될 텐데 안 하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렘넌트들과 언어를 좀 통하게 하는 그런 스케줄들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응답이 아까 말씀드렸던 근본 네 가지 영적 원리를 치매의 박물관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좀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 시스템에 대해서 그 대만의 렘넌트도 있긴 있는데 우리 아이들보다, 이거 왜 이렇죠? 이 화면이 이상하게 됐어요. 화면 좀 제대로 열어보세요. 우리 아이들보다 대만 렘넌트 애들은 어린 렘넌트들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대학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대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얘들 밑에 시간표가 있는데 얘들이 갖춰져 가지고 초등신학원을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본부의 허락을 받아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생각되는 게
우리와 자매 결연을 맺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 생방송으로 그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내면 아이들이 지들이 봤던 그 언니 오빠들 앞에서 어른거리면서 찬양도 하고 이러면 지들이 따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초신을 자매 결혼해가지고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통역이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투어까지 같이 했던 그 세 가족, 한 가족이 있었어요. 부인은 한국 분이고 남편은 호주에서 만난 대만인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얘들보다 조금 밑에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을 통역으로 써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좋겠고, 또 그 신학교에 그 우리 이인혜 선교사님하고 이승수 선교사 목사님한테 좀 생활 좀 지원하도록 제가 그 주변에 있는 분하고 연결을 해서 월 한 150만 원 정도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모자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에도 조금 도와주시면, 한빛 RUTC에도 조금 도우면 이거를 그냥 개인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신학교를 통해서 신학교에서 많은 이제 배출되는 목회자들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만 전체를 놓고 어디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신학교로 보낸 게 좋겠다고 선교사님도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돼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갔다 온 이후에 TRTS 팀들과 계속 매주 금요일날 포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소통도 가능하고요. 렘넌트 언어 공부에 대한 시스템도 기도하는 그런 스케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응답을 정리하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갔다 온 소감을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나와서 포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연이, 수진이, 재현이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수지부터 나와? 그래, 언니부터 나와라. 오부터 동생한테. 재현아 그럼 네가 나와줘라. 재현이가 하고 그 다음에 수진이 하고 수연이 하고.